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이런 직원관리 스트레스를 해결도 못하고 고통받아야만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원 관리 문제의 큰 그림과 직원 문제를 단박에 끊어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어디에도 이렇게 큰 흐름을, 큰 그림을 보여준 곳이 없습니다. 뽑아놓으면 3개월 만에 나가는 직원들 어떡하지? 센스 있는 직원은 어떻게 뽑지? 동기부여는 어떻게 시키지? 직원들이 시킨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직원 관리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좀먹고 사업을 좀먹습니다.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가장 먼저 직원들이 답답하니까 사장님이 일을 다 합니다. 못 믿겠으니까 일을 맡기지를 못하고 사장님이 실무를 다 뛰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신경을 안 쓰면 회사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더 필요한 영업을 한다든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사업을 분석한다든지 시스템을 좀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장님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사장님이 사장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직원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어차피 사장님이 일을 다 해줄 거니까, 혹은 어차피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에 직원들 본인이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장 안 되고 정체되고 답답한 거죠. 이때는 사장님의 개인 능력치에 그 사업의 수준이 정확하게 수렴합니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는데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어떤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직원들을 더 채근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또 사장님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에 계속 고생하실 건가요? 다시 직장 들어가서 회사원 하실 게 아니고 사업을 계속 하실 거라면 이 직원 관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이런 직원 관리 스트레스를 해결도 못하고 고통받아야만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지엽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좁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직원 관리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직원이 자주 이직한다? 퇴사한다? 자, 그 하나의 문제에는, 직원들이 자꾸 나가는 그런 문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사실은 작용하고 있어요. 사장인 여러분이 사실은 꼰대일 수도 있고, 급여 체계 자체가 너무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을 채용했을 수도 있고, 업무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의 비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직원들이 자꾸 나가거나, 아니 뭐 동기부여가 상실된 채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끼리 싸우거나 실력이 안 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퇴사율을 낮추고 이직률을 낮출까라고 문제를 지엽적으로 좁게 문제 하나만 바라보면 정확한 답을 못 찾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의 문제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원 관리 문제의 큰 그림과 직원 문제를 단박에 끊어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어디에도 이렇게 큰 흐름을, 큰 그림을 보여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는 게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 직장인들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컨설팅하는 대표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왜 퇴사해? 혹은 왜 회사가 불만족스러워? 라는 질문에 정말 다양한 이유가 나와요. 뭐 사람이 아쉽다느니, 돈이 적다느니, 직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느니, 회사가 비전이 없다느니, 아니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느니, 워라밸이 안 좋다느니, 뭐 이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 정확한 속마음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러 원인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기 쉽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돈이라던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 직원 관리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직원 관리 문제를 지엽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넓게 봐야만 되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업과 마케팅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할까? 자,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단순히 인지도나 단기 매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가는 곳마다 시가총액 10억 이상의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온 션 앨리스는 이런 관점 때문에, 즉 인지도나 단기 매출만 신경 쓰는 이런 관점 때문에 90% 이상의 회사가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인지도 높이는 거, 아니면 지금 당장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재구매하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입소문을 내게 만들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션 앨리스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론으로 기업의 성장 법칙을 설명합니다. 요점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실험을 많이 해라, 그리고 빠르게 해라, 그래서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뭐 보완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로스 해킹의 목적 자체가 일반적인 마케팅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마케팅적 관점은 이런 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높이고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로스 해킹의 관점은 더 넓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최대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로스 해킹에서는 인지도나 단기 유입 같은 것들이 1단계고요. 그 외에도 4단계의 중요한 다른 과정들까지 다룹니다. 이걸 우리 직원 관리 문제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퇴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도 회사도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관점입니다. 마케팅이나 인지도나 단기 유입 같은 것들이 그로스 해킹의 1단계였던 것처럼 직원들의 뭐 동기부여나 퇴사 문제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은 직원 관리 전체 문제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번 똑같은 직원 관리 스트레스에 빠지는 이유는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 지엽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퇴사율을 어떻게 낮출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킬까? 이런 문제들이요.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좁게 바라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면에 숨은 핵심 원인들을 모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런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선할 수가 없고, 나중에 직원들 문제가 뭐 하나하나 그때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로스 해킹의 5단계처럼 직원 관리에도 큰 그림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고 설계한 MVSC 8단계라는 겁니다. 마인드셋, 비전,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플레이어가 아니라 리더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직원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회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 번째, 우리랑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네 번째,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직원들의 성과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 것이고 왜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여섯 번째,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평가나 보상 체계는 어떤 걸까? 일곱 번째, 직원들이랑 오해가 없게끔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덟 번째,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가 뭔가,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그로스 해킹의 5단계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듯이 직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MVSC 8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경우의 수가 하나다. A, B, C, D, E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반면에 사업을 실패하는 데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다. A, B, C, D, E 여러 요인들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B, C, D가 있어도 A가 없으면 실패하고 A, B, C, D가 있어도 E가 없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원 관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리더로서 마인드셋이 되어 있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도 회사에 시스템이 없거나 비전이 없으면 이 직원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나타납니다.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내 말 따르지 않는다든지 동기부여가 안 된다든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요. 이 MVSC 8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한 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단계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직원관리 문제를 겪는 건 문제를 너무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고 직원관리의 큰 그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부족한 건 어떤 건지 뭘 채워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직원관리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